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청와대 분위기를 보면요, 이런 게 레인덱 현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존 볼턴의 회고록 때문에 온 세상에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 실세라는 사람들 다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누구 한 사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반박하거나 국민에 대해서 해명하고 설명하고 이러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직격탄을 맞은 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제 이분이 반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요, 상당 부분 내용이 왜곡되어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입으로 직접 한 게 아니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입을 빌려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 공식 반응은요, 또 이겁니다. 그날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회동했을 때, 그러니까 작년 6월 30일이죠. 그때 존 볼턴은 판문점이 아니라 몽골에 있었다, 이렇게 해명하거나 혹은 반박한 게 고작이었습니다. 아마 적극적인 그런 반박, 이것은 외주를 준 모양이에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선 의원이죠. 이 사람이 그 역할을 맡고 나섰네요. 이 사람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는데, 그러니까 판문점 회동 때, 지금은 그때 청와대에서 대통령한테 눈에 아주 잘 들었던지 지금은 공천을 받아서 민주당 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려가지고, 아니, 책 판매에 혈안이 된 존 볼턴의 말을 믿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듯이 거기다 적었어요. 그러면 윤 의원이 생각하기에 유명 인사들이 이 회고록을 쓸 때는 전부 책 판매 혈안이 돼서 쓰는 겁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의 운명, 이 책도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까? 윤 의원은요, 당시에 이제 국정상황실장으로서 자신이 남북, 미 3자 회동의 실무 책임자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사실은 남북미 3자 회동이 아니죠. 트럼프, 김정은의 회동 아니었습니까? 윤 의원은 또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서 자기는 일일이 반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요, 흔히 할 말이 없을 때 쓰는 쌍투적인 그런 화법 아닙니까? 이거 내가 무서워서 그래? 이런 식으로. 볼턴의 회고록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라는 게 없습니다. 제발 오지 말아 달라는 판문점에 기어이 가서 말이죠, 고개를 들이밀었던, 그것 말고 특별한 역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윤 의원도 말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죠. 당시에 자신이 상황실장으로서 그게 실무총 책임자였다지만 있습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결과론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미 백악관이 이 존 볼턴의 회고록 이걸 못 내게 하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 요구했던 수정 혹은 삭제 부분이 415곳이랍니다. 근데 그 중에 한반도와 관련된 2개 장애만 해도 110곳이 수정 혹은 삭제 요구를 받았다는 건데요. 설마 청와대가 그러니까 존 볼턴 말은 거짓말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서 위안을 얻으려는 건 아니겠죠? 윤 의원의 표현대로 하자면요, 백악관이야말로 트럼프 재선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리한 것은 무엇이든 말이죠, 한사코 막으려고 나서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요, 적어도 딴 건 몰라도 미북 관계, 또 남북 미 관계, 특히 비핵화를 이제 가운데 두고 그 일에 있어서는 존 볼턴의 말이 거짓이기보다는 진실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무려면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상황실장보다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이 덜 알겠습니까? 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그렇다고요? 누가 같은 사람 돼주겠답니까? 지난 3년간요, 국민들은 한반도 프로세스 이래가면서 지나치게 북한 편향적인 그런 대북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그동안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발 그걸 말이죠, 멈춰달라, 아니면 속도라도 좀 조절해달라, 이렇게 국민들이 요청을 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들은 척도 안 했죠. 그리고 말이죠, 당시에 그렇게 자랑에 맞지 않던 한라인, 그러니까 남북 정상 간에 언제든지 말이죠, 필요할 때는 직접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통로가 개통됐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자랑했던 남북 정상 핫라인, 그게요, 알고 봤더니 애초에 그거는 가동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도 문재인 대통령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는 법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업 윤리의식 그 수준이 이 정도입니까?
남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렇게 가혹하게 징벌을 하던 문재인 정권, 그런데 자기들의 그 판단 미스라든지 사려 부족 혹은 과잉 욕구, 아집 이런 걸로 해서 이 남북 관계 이걸 파탄시켜 놓고는, 그런데 자기들은 말도 안 해요. 어떻게 자신들에게 이렇게 관대할 수가 있는지 정말 그 수수께끼 아닙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무슨 뭐 한반도 운전자, 촉진자, 무슨 중재자 이런 말 할 때부터 알아봤죠. 예? 그런 역할은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여되는 게 아니죠. 예? 왜? 한반도 당사자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는 것 아니잖아요. 당장 북한이 있죠. 거기다 미국이나 중국도 말이죠. 당사자 지위에서 물러날 생각 없을걸요. 한 발짝 건너지만은 일본이나 러시아도 말이죠. 이해관계로 깊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 말이죠. 일방적으로 자기가 뭐 나는 운전자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 정도입니까? 거기다가 졸지에 조현병 환자 취급당하게 된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요, 작년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이제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 간의 그 회동, 거기에 앞서서 청와대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때 그 회담을 마치고 난데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저도 판문점에 초대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존 볼턴의 회고록에 따르면 3번, 4번 거절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지 말라고. 그런데 기어이 갔을 뿐 아니라 거기 가서 3자 회담을 시도했답니다. 이게요, 상황을 자기 시각과 자기 의지로 그걸 이해하고, 그걸 판단하고, 또 그걸 말해온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골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시 돌려서 말을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도 안 알아주고 북한도 안 알아주고 세상도 별로 안 알아주는데 오직 자기가 이제 뭐랄까 설득할 수 있는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자신이 만들어 온 그 환상을 파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더 기가 막히는 건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 전 장관이죠. 이 사람 말고는 아무도 외교안보 라인의 수장들 아무도 책임을 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전부 자리에 딱 버티고 있죠. 이 사람들 말이죠. 그간에 지난 3년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때까지 그 줄곧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죠. 자기들 정말 아이디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대통령한테 제시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자리는 안 물러나요. 대통령이 물러나라 할 때까지 내가 지킬 거야 이거죠. 그러면 김 장관만 억울하게 된 셈 아닙니까? 아마 어쩌면 나도 끝까지 버틸 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적폐청산한다면서 얼마나 요란을 떨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자신들이 과실이라는데 허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관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특히 이 외교안보 라인의 수장들, 국방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즐기기가 아주 쇠심줄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버티나 한번 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